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먼 이야기 같거든요. 미국 모기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종훈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반면교사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택금융은 기본적으로 전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게 그 두 가지 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있고 결국은 저성장 시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제도는 아마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알아야겠죠. 미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불과 8년 만에 두 번의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 그 다음에 1990년 일본의 버블 붕괴 이은 역대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도 불과 8년 만에 미국 땅에서 두 번씩이나 일어났는데 미국 경제는 망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벌써 몇 번도 망했을 건데 미국은 그러고도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만 말짱해요. 자기네들이 사고를 쳤는데 자기만 말짱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직후에 미국의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경제가 곧바로 회복되는 게 두 번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았나? 미국의 중산층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 빼고 나면 은행 예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평생 갚아야 되는 모기지 대출을 받고 있고 그걸 이제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이거 모기지 대출금 원금 이자 내고 자기 생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이게 이제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면서 추락하던 경제를 끌고 올라가요. 스마트폰이 요즘 구글 스프레드 1년에 한 510만 원 정도를 낸다고 나옵니다. 매년 510만 원씩 30년을 내면 그러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내는 게 되겠죠. 그러면 1억 빌린 것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금리를 확 낮췄어요. 확 낮춰서 1%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얼마가 나오냐면 387만 원이 나와요. 5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연간 절약을 할 수 있죠. 요걸 소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면 510만 원 내던 걸 380만 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은행에 가면 뭘 옵션을 주느냐면 근데 지금 510만 원씩 매년 내시기로 했잖아요. 그거 계속 가능하실까요? 원금을 1억을 빌려 가셨잖아요. 1억 4천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년 510만 원 내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4천만 원이 내한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재무 상태표, 재산 부채라는 관점에서 보느냐, 이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과연 빚이 무엇일까요? 1억이나 1억 4천이 빚일까요? 안 그러면 내가 매년 510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게 나의 부채일까요? 나는 매년 그 전에도 그랬고 금리가 3%일 때도 지금 1%일 때도 매년 510만 원씩 낸다는 나의 부채 부담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하늘에서 4천만 원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 4천만 원을 갖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폭발적인 소비를 일으켜요. 미 연준이 하는 거는 연방기금리, 기준금리 낮추는 게 아니고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금리를 폭락을 시키면 시킬수록 소비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현금이 생기고 이게 경제를 훅 하고 끌어올립니다. 이걸 이제 모기지 리파이낸싱, 재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돈 빌려서 집 샀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이 장기금리를 폭락을 시켜서 나한테 수천만 원의 선물을 남겨줍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국민들의 인식도 약간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미국 모기지에 대해서 그 모기지 제도라는 것도 대공황 이후에 말하자면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바꾼 거죠. 그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런 거 다 돈 빌렸다가 은행한테 다 차압당하고 집 넘어가고 네, 다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차에다가 짐 다 싣고 그 조한 스타인백이 이제 분노의 포도에서 자본주의를 악마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미국 사회의 경종을 울린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받아들인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당권,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당권하고 모기지하고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단어 자체가 영어가 아닙니다. 이거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몰트라고 하는 요거는 죽음과 관련된 거고, 이 게이지가 이제 플래지, 예,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의무죠. 담보, 의무, 뭐 저기 이런 게 같이 걸려 있어요. 죽음의 뭐가 저당 아니구나.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모기지가 왜 목숨과 관련된 거냐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죽지 않고서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만개가 있죠. 근데 워낙 길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장기 채권이 소화되는 그 시간이 듀레이션이 길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길어졌을 거예요. 처음엔 뭐 한 10년, 15년 하다가 지금은 30년 이렇게 되고 있죠. 아메리칸 드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어느 정도 내가 조건을 맞추면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면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걸 맞추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이 정도를 맞추면 중산층이 돼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집을 사게 해줍니다. 옵션을 주고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갚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뭐냐면 전부 다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려줘요. 무조건. 미국의 소비자들은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갈 거예요. 우리는 주택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신용사회죠. 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원리금을 낼 거야라고 생각이 되면 99%까지도 빌려줘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내구 소비재 그냥 가구를 사거나 차를 사는 거, 차 리스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차를 리스해서 쓰다가 만기가 되면 그때 이 중고 차값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만기 때 차값이 집값이 얼마이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